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의 독서 습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읽는 겁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그 저자인 정희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라 여겨서 그분의 첫 책까지 찾아서 읽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 정희원 지음, 두리반. 실생활에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저자는 뭐든 과하지 않은 것이 좋고 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더하는 것이 좋고요. 득이 되지 않는 단순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잉인 경우가 많고 양질의 수면이나 휴식, 근육과 뇌를 모두 쓰는 운동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 전반에서 이런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고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가속 노화를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고 거꾸로 돌려 풀어내야 할까? 답은 그 책 속에 있습니다. 노쇠가 생겨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활력이 떨어져서 운동량이 줄면 만성 질병 관리 상태도 나빠지고 자연스레 식욕도 떨어져 먹는 양도 줄고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느끼고 머리에 안개 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움직이다가 넘어질까 두려움이 들면서 또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이걸 노쇠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2, 3년 사이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종국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씻고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기능마저 잃어버리고요. 결국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젊어서부터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위해 저자는 우선 3차원 절식을 권합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곡물 줄이기.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며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음식들에 숨어 있거든요. 일단 청량음료나 주스는 없는 음식이라고 여기라고요. 단순당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올리고 배가 나오게 하고 심지어 도파민 경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을 증진시켜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들거든요. 국수, 빵, 흰밥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요즘 식사할 때 밥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둘째, 시간 제한 다이어트. 12시간 동안만 먹기, 8시간만 먹기 같은 간헐적 단식을 제안하십니다. 저는 이제 살이 너무 빠져서 간헐적 단식은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녁 8시 이후 야식을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야식만 줄여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셈입니다. 셋째, 전체적인 영양과 열량을 조망하기. 첫째와 둘째를 실천하면 식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몇 그램씩 먹을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돈 내고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것도, 번뇌도, 스트레스도, 영양제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의 노화 속도에는 이득이 됩니다. 대신 늘려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잠, 운동, 섬유질 채소, 머리 비우기 등이요. 많은 이들이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하죠. 100세 시대에 60세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아프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랍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와 베이비 부모와 86세대가 65세를 넘기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정의는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상황을 뜻하는데요.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가장 폭넓게 확보한 지금의 중년이 65세를 넘기는 시점에는 노인 빈곤율이 지금보다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다. 자, 저자는 195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건강 수명을 기록하는 인구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세대는 어린 시절 당분과 가공식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주로 밖에서 활동적으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생부터는 어려서 활동 저하와 과잉의 열량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비디오 게임 하며 살았고요. 당분 폭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에 힘이 빠지면 당분이 들어있는 간식을 하고요. 편도 1시간 반 걸리는 지옥 같은 퇴근길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누워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잡니다.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가속 노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네요. 전체 인구로 보아 중위 연령 도달 시점이 1976년에는 20세, 1997년에는 30세, 2014년에는 40세가 되었는데요. 2031년에는 50세가 된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과거에는 20년 공부하고 40년 일했다면 이제는 30년 공부하고 50년 일하면 됩니다. 사회적 규정이 인구 구조 변화에 느리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스로가 노쇠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과 취미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길어졌기에 개인의 역량 또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화해야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공부와 일과 여가 활동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세상이 답답해서 연로를 할 필요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엠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천천히 스스로를 가꾸어 가다 보면 덜 노쇠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나이 들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울 점이 많은 저자를 만나면 이렇게 책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깨치는 점이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